연방중앙은행이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은 만큼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로써 지난해 초 0.25%였던 기준금리는 8차례 연속 인상에 1년도 안 돼 2007년 이후 최고치인 4.5%가 됐습니다. 중은은 그러나 오늘 인상을 마지막으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중은의 금리 인상폭은 지난해 7월 1%포인트에서 9월 0.75%, 10월과 12월 0.5%포인트로 점차 축소하며 인상 속도를 조절해 왔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6월 8.1%에서 고점을 찍은 뒤 지난달 6.3%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중은은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하락과 지출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 전반에 작용하는 영향을 평가하는 동안 현재 금리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은은 올 중반쯤 인플레이션이 현재의 절반 수준인 3%로 급격히 하락하고 내년엔 중은의 목표치인 2%대로 떨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도 예상보다 빨리 해소된 점이 중은의 목표치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휘발유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예상치에 못 미칠 경우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선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아직 인하 시점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근원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중운이 이르면 올 3분기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한편 오늘 중운은 지난해 경제가 3.6% 성장하고 올해 1%, 내년엔 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TTC 직원 2명이 집단 폭행을 당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엔 스트리트카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낮 2시쯤 온타리오주 토론토 다운타운 토론토 대학 인근 스파다이나와 서섹스 애비뉴 남쪽 방면으로 가던 스트리트카 안에서 40대 여성이 20대 여성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공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치료 중이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용의 여성을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한 경찰은 이번 사건도 묻지마 폭행일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 목격자는 스트리트카가 서섹스 애비뉴 정거장에 멈추자 다수의 젊은 여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렸고 우는 여성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 7시 30분엔 다운타운 영과 던다스 스트리트에서 주사기를 든 용의자가 TTC 직원 2명을 뒤쫓으며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직원들은 다행히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스카보로 버스 안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TTC 직원 2명을 집단 공격한 13살의 어린 소년 4명을 체포하고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한 토론토 경찰은 나머지 10여 명의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TC가 코로나 이전의 68% 수준에 그친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주력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내 강력 사건들이 연일 터지면서 이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일 대중교통 안에서 강력 사건들이 발생하자 TTC와 전국연합노조는 이런 범죄는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오랜 기간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데 이젠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노조는 토론토뿐만 아니라 헬리팩스와 사스카툰, 밴쿠버, 엘버타주에서도 유사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반복적인 폭력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기관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형법 개정이나 경찰관 추가 배치, 제지 권한 강화,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지원, 직원 교육 강화, 근로자 교육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TTC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폭행과 성범죄, 강도, 절도, 협박, 희롱, 노출증 등 경찰에 신고된 승객 대상 범죄는 451건입니다.
운전자와 직원 대상 범죄도 늘어 2017년에서 2019년엔 한 달 범죄 건수가 100명당 3건에서 5건이었는데 2020년 초반엔 5건으로 늘었고 2022년 4월엔 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에 이어 하위 변이까지 등장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로 위중증 발병률이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백신을 피해가며 변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캐나다에서 코로나에 감염돼 숨진 희생자 수는 공식 집계로만 모두 5만 135명입니다. 퀘벡주 17,865명, 온타리오주 15,786명, 엘버타주 5,470명,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5,007명 등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전 세계 공식 사망자 수가 670만여 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망자 수는 1,4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백신 개발과 감염 확산으로 면역력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전국에서 하루 평균 4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 현재 캐나다 전국 병원에서 코로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4,5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240여 명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PCR 검사 대상을 제한하면서 캐나다의 정확한 누적 확진자 수는 파악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보건당국은 미국 북동부에서 70% 차지하는 XBB 1.5 변이가 캐나다에서도 확산되고는 있지만 미국처럼 확산할 걸로 단정짓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WHO는 오는 27일 국제보건긴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선언으로 이 상황에선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현재 코로나19와 원숭이 두창, 소아마비에 내려졌습니다. 오늘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스쿨버스들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토론토와 필 지역, 욕 지역, 더럼 지역 등의 교육청은 오늘은 스쿨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지만 도로 상황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고 학부모에게 알렸으며 나야가라 지역은 오늘 스쿨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시험도 내일로 미뤘습니다. TTC와 메트로링스는 도로 상황에 따라 운행 시간을 변경했으며 퇴근길 일부 도로는 빙판길로 변해 교통 혼잡도 이어졌습니다. 눈이 쌓이면서 소금 작업을 벌인 토론토시는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주요 도로와 대중교통 운행 구간을 치우고 밤엔 도로 곳곳에 다시 소금을 뿌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밤 기온이 영하 8도로 떨어진 가운데 내일은 낮부터 밤까지 체감온도가 영하 11도로 매우 추울 것으로 환경성은 예보했습니다. 집단 패싸움 현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대 청소년에게 부상을 입힌 범인이 붙잡혔는데 잡고 보니 14살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지난 1월 7일 오후 온타리오주 토론토 오싱턴 애비뉴와 하버드 스트리트 인근 골목에서 패싸움을 하던 중 17세의 청소년을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혔으며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피해자는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가중폭행과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소년을 체포한 경찰은 이 소년이 보석 중 범죄를 저질러 보석 조건을 위반했고 약물 소지 등 기타 4개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선 눈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올 들어서만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레벨스도 인근에서 헬리스키를 즐기던 3명이 마운트 매커에서 발생한 눈사태에 휩쓸렸다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미국인 사업가인 킨슬리 형제가 숨지고 스키 가이드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BC 연방경찰이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같은 시각 인근에서도 눈사태로 1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토요일엔
벨몬트 인근에서 스노우모빌러가 눈사태로 인해 숨졌고 이달 초 카슬로 인근에서도 비번이던 넬슨 경찰관 2명이 눈사태에 휩쓸려 모두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BC 눈사태 관련 기관은 올해가 10여 년 중에서 가장 눈사태 위험이 높은 해라며 도심에서 떨어진 오지나 외곽 지역을 갈 땐 눈사태 위험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고농도의 디젤 배기가스에 노출되면 2시간 만에도 뇌 기능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빅토리아 대학과 UBC 대학 연구진이 건강한 성인 남녀 25명을 대상으로 디젤 배기가스로 오염된 공기와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한 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을 촬영해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디젤 배기가스에 노출된 경우 30분간 운동을 했음에도 뇌 연결성이 줄어들었고 깨끗한 공기에서 가벼운 운동을 했을 땐 뇌 연결성이 증가했습니다. 뇌 연결성이 감소한다는 건 사고와 추리, 기억과 같은 인지 기능이 손상되는 것은 물론 행동 수행 곤란이나 작업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이런 영향이 지속되진 않았으나 연구진은 짧은 시간이라도 디젤 배기가스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스트레스 등이 축적돼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교통체증을 자주 겪는 운전자는 창문을 올리고 덜 혼잡한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환경보건저널 최근 후에 발표됐습니다.